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은 5.7도, 익산 3.2도, 진안은 0.1도까지 내려가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겠고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8도, 무주와 진안은 16도에 그치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21개 병상을 갖춘 제법 큰 규모의 보건의료원이 장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이 벌써 한 달 전부터 입원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입원 병동. 불은 모두 꺼졌고 병상은 텅 비었습니다. 군단위 의료원으로는 꽤 규모가 있는 편인데 입원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저희 입원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 입원 왜 안 돼요? 원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지난달 유일한 전문의였던 원장이 사임하면서 환자들의 입원을 받아줄 의사가 없어서입니다. 벌써 한 달째 의료 서비스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모두 21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병상이 비고 입원실에 불이 꺼진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보건의료원 측은 원래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건 몰라도 이제 퇴원하시고 다 진료보고. 공중보건의가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특성상 입원 환자를 돌볼 수 없다 보니 입원 진료를 재개하려면 전문의를 채워 넣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료원은 전문의 채용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골이다 보고 페이도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노력도 하고 많이 수소 보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백을 눈앞에 두고도 또 한 달이 지나도록 의료원장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았던 만큼 의료원의 볼멘 소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이 드디어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익산에서는 어제 무앙 행차 거리 퍼레이드와 전야제가 열렸는데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성공 개최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복장의 추타대가 도심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제무왕은 근엄하면서도 여유 있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30대 무왕의 행차를 재현한 무왕행차 행렬단입니다. 농악대를 앞세운 시민 2천여 명의 퍼레이드도 이어집니다. 왕자와 공주처럼 차려입은 어린이들까지 익산에 있는 20개 읍면동과 기관단체에서 나섰습니다.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우리 망성 면민들과 다 같이 이렇게 한마음이 돼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체전 전야 축하 행사도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화려한 공연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마음껏 누립니다. 더군다나 익산에서 열리는 거라 기쁘고요. 다른 것보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15년 만에 전북에 열리는 전국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대국민 화합의 장이 될 체전 개막을 앞두고 분위기가 더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도정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언급하며 앞으로 지방일괄 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균형발전 정책을 많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정성을 들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서 경제 체질을 이제 강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일자리 만드는 일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에게 전국체전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또 보수 언론의 기금본부 흔들기를 언급하며 당 차원의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도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의지 표명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송 지사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한 뒤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상용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저희들은 희망을 많이 불어넣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서도 각별하게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원 의료원을 중앙의료원에 분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 지사는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홍역을 치는 새만금 신공항은 시도지사들이 동석한 점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SBS와 지역 민방 사이의 광고비 배분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지역방송 발전 특별기금이 유명무실한 데 대한 대책도 요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을 민방공동취재단 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SBS와 지역 민방 사이의 광고비 배분 협약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SBS가 직전 5년간의 광고 매출 평균액의 최대 97%만 지역 민방에게 맞춰주도록 한 것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광고비 배분액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지역 민방의 이중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프라임 시간대에 SBS 제작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시정이 요구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적인 편성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이 중앙과 지역 민방 간의 광고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 민방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방송발전특별법에 명시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따졌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지역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단의 의지와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그럼 방통위가 강력한 의지와 이런 철학을 갖고 이거를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결국 관철을 시키지 못했어요. 이 방송통신발전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기재부하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잘 관철이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은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 가장 큰 존재 가치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 민방 공동 취재단 전성호입니다. 대표적인 사양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판 분야입니다. 그런데 최근 3, 4년 사이에 동네 책방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돈을 벌진 못해도 좋은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박한 책방 주인들이 많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에 둥지를 튼 아담한 동네 책방. 책방 주인 전선영 씨가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이 세상은 강물이란다. 물살이 센 곳도 여린 곳도 있지. 물에 빠지지 않으면 결코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 없어. 악어 엄마가 새끼 악어들에게 말했어. 누군가의 엄마인 이들은 새끼 악어를 키우는 엄마 악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영 씨는 3년 전 동생 수진 씨와 함께 그림책 전문 서점을 열었습니다. 그림책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같이 읽는 거죠. 저희 책방 이름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봤을 때 그 가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그림책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봄 문을 연 이 작은 서점도 목 좋은 번화가 대신 오래된 주택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책방이 있어야 한다는 주인장의 소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책만 골라가는 게 아니라 뭐 책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일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친해지고. 크고 작은 지역 서점들이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려 문을 닫았지만 최근 3, 4년 사이 작은 동네 책방 1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동네 책방은 단순히 책만 팔지 않습니다. 저자 초청 강연회와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문화 활동도 열고 있습니다.
본질은 책을 판매하는 곳이고 소개하는 곳이지만 그거 책을 넘어서 많은 문화 콘텐츠들의 어떤 교류의 장이고 작은 동네 책방이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동네 책방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네 책방 대부분이 운영비를 대기도 빠듯하다는 건데요. 동네 책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맥주를 마시며 책도 볼 수 있는 전주의 책맥서점 1호 북수포즈는 2년 전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읽는 심야 책방, 저자 초청 강연, 글쓰기 모임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해도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런 지금 서점 유지를 위한 정도로밖에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소모적인 부분이 많아서 독서 인구가 줄고 그나마 책을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대형 인터넷 서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출판사들은 대형 인터넷 서점엔 낮은 가격으로 작은 동네 서점엔 높은 가격으로 책을 공급합니다. 같은 책을 팔아도 이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권을 팔면 30만 원이나 25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제 만약에 월급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 서점에서 500권 정도는 팔아야 세 내고 뭐 전기세 부대비 내고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가져갈 수 있는데 500권 팔기는 전 100권 팔기도 힘들거든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나 학교 같은 공공기관이 책을 구입할 때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한 조례가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책이 있는 공간들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의 구입처를 보면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근데 그게 출판사에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들하고는 전혀 사실 연관이 없어서 오늘 밤 방송되는 현장 스토리 판에서는 문화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동네 책방을 소개하고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은 각 시군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10여 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안군민들이 올바른 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남원에서는 포도 판매를 늘리기 위한 포도즙 시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03봉기 기념사업회가 군민 2,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올바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일부 학자가 103봉기의 일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해 103봉기의 실체가 부정돼 왔다며 역사적 사실을 먼저 검증하고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특산물인 포도 판매를 늘리기 위해 포도즙 시험 생산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포도즙 가공 작업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해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 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농민들과 공유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하는 2018 생태 공간마당이 내일부터 모레까지 임실 사선대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생태 공간마당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과 생태음악회, 야간곤충 생태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체험을 통하여 섬진강 상류 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의 다양성,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제444주년 농계축제와 제51회 장수 군민의 날 행사가 장수 한누리 전당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농계 재래 봉행과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주 농계의 절개를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도내 학교 건물 10채 가운데 4채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연아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은 2017년 현재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은 39.8%로 이 가운데 40년 미만은 983채, 50년 미만은 937채였으며
80년 이상 90년 미만인 건물도 9채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국토부는 30년 이상 건물을 노후화 시설로 관리하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물만 관리하고 있다며 정기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관련 수상을 중복 기재한 도내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부 교내 수상 작성 지침을 위반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197개교로 전북은 17개 학교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 울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교과 우수상과 학업 성적 최우수상 등 성적 관련 상을 동시에 기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 시간이 지난 6월 현재 14개월이며 전북은 4개월로 전국에서 2번째로 대기 시간이 짧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전북의 입주 대기 시간은 전국 평균 12개월에 가까운 10개월로 나타났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